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원서 접수는 17일까지죠. 아마 지금쯤 이제 원서를 마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원서를 막상 쓰고 나면 많은 분들의 걱정, 과연 원서를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원서를 썼는데 붙을 수 있을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원서를 썼는지, 또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일단은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 같은 경우에 1단계 배수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높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쟁률이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경쟁률이 2대1이나 3대1 정도 내의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 면접은 어려운 점이 많아요. 특히 어려운 점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일정이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매우 촉박하다. 이 점이 첫 번째겠죠. 항상 면접에서 첫 번째 보는 대학이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명지대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22일에 면접을 보게 되고,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 예를 들어서 동국대라든가 아니면 중앙대나 아니면은 건국대, 이런 학교들은 명지대학교 뒤쪽에 한참 있다 면접을 보다 보니까, 만약에 중앙대학교 면접을 본다, 건국대학교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이전에 다른 대학의 한두 차례 면접을 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보는 면접들은 좀 쉽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명지대학교처럼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보는 경우들은 모든 학생들이 준비 정도가 많이 되어져 있지 않고 또 많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면접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은 모집 인원이 296명이고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력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이 되어지는 자가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은 검정고시 출신자, 그 다음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서 쓰신 분들 중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전형 방식은 1단계 배수가 5배수고요. 배수가 좀 큰 편이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 배수가 크다는 점, 이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교과 성적 100%, 2단계에서 면접 30%를 보고, 면접 일자는 인문계열이 10월 22일이고 자연계열이 10월 23일입니다. 자, 특이한 점은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 매우 특이하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받고 있죠. 물론 내년으로 가면 2024학년도가 되면 거의 모든 대학들이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도록 방침이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2024학년도 가봐야 되겠죠. 2024학년도에서 자소서를 제출을 받는 전형은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남아있지만 수시 전형은 자소서가 다 폐지가 되어질 거예요. 대신 지금 명지대학교처럼 이와 같은 방식들, 명지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받고 있지는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합니다. 20분 정도 작성하게 되고, 면접 기초자료는 A4 용지 1장, 분량이며 문항은 2문쟁에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어지고, 간략하게 자기소개서의 형태로 기재하고 난 다음에 평가 점수로는 반영하지 않고 단지 면접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되어집니다. 면접 시간은 약 5분 정도. 다시 말하면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는데 약 20분,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면접을 보는데 약 5분, 그럼 전체 면접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 면접을 보니까 다른 일반 대학들이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 7분에서 10분 정도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면접의 비중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면접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를 봤더니 인성의 35%,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전공 적합성의 35%를 반영하게 되어지고 발전 가능성의 30%, 다시 말하면 전공 적합성과 인성에 대한 반영 비율이 비교적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원 현황은 2022학년도 기준으로 지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날짜가 오늘 16일인데 내일이 명지대학교 원서 접수 마감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최종 집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전년도의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인문계열 서울 캠퍼스가 전체 경쟁률이
10.54대 1. 1단계 배수가 얼마죠? 5배수. 그러면 1단계의 경쟁률이 약 2대 1.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은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어국문학과는 약 8대 1. 그 다음에 1월 1문이 10.40대 1의 경쟁률이고 가장 높은 학과는 디지털 미디어학과가 19.20. 그 다음에 경영학과가 16.50.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법학과가 9.60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학과마다 경쟁률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1단계는 2대 1에서 3대 1 정도 경쟁률이다 라고 말하면 사실 경쟁률이 높은 경쟁률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자, 자연계열은 봤더니 경쟁률이 9.14대 1이기 때문에 자연계가 인문계에 비해서 경쟁률은 다소 낮아요. 하지만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문과에서 이과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하고 있다. 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문과의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하락하지만 자연계의 경쟁률은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9.14대 1의 경쟁률이고 경쟁률이 가장 낮은 구간을 봤더니 수학과가 5.80, 물리학과가 4.60 정도의 경쟁률이고 전기공학과가 16.20, 그 다음에 교통공학과가 13대 1,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건축학과가 13.80대 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학과마다 약간의 경쟁률의 차이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2대 1이나 3대 1 정도의 경쟁률이다. 명지대학교 교과 학생부 교과 면접형으로 원서를 쓰신 분들은 대부분 수능에 대한 부담이 없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부터 면접 준비를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면접 기초자료 문항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는지를 2022, 2021, 2020년도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명지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지 않아요.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자소서를 제출받는다. 그럼 자소서를 미리 문항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학생이 직접 쓰고 부모님도 도와주고 선생님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일부 사설 업체에 맡겨서 자소서 첨삭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의 활동, 학업, 경험보다 좀 과장돼서 쓰거나 학생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과장스럽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면접 기초자료는 학생이 대학에 직접 가서 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학생이 직접 문항을 보고 20분의 시간 안에 답변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능력 또는 사고력, 문장력, 통찰력, 전반적인 학생의 능력들을 아주 리얼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학습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도 모르고 출제가 되어진 문항을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논리적으로 글쓰기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이라 하더라도 결국 논술과 같은 면접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2022학년도에 출제가 되어졌던 문항을 봤더니 첫 번째는 지원자가 지원한 학과에 입학하여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다시 말하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뭐냐, 너의 우수성은 뭐냐, 그리고 이 우수성은 고등학교 때의 학업 및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러한 우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지원자가 이룬 성취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느낀 점을 서술하십시오. 결국은 지원자가 이룬 성취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상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이라든가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에 대한 얘기고 결국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 성취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원한 학과와 관련하여 독서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더십을 가장 잘 발휘한 활동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자, 시험 문제가 2022학년도에 나왔었던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면 그러면 요 내용만 준비해서 답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글 쓰고 면접 보면 되지만
2021학년도 문항을 보세요. 2021학년도에는 지원한 학과와 관련하여 학습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분야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 분야가 가장 흥미로웠었던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학습에 대한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지원한 학과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라고 하기 때문에 활동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묻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출제 가능한 문항을 20에서 30문항 정도는 미리 준비해야 될 거고 그 문항에 대해서 실제 면접장에 가서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을 하는 것처럼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2022학년도에 나왔었던 하나의 문장을 작성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문항을 받아 학생이 글을 쓰겠죠? 그럼 한 번 글을 딱 쓰고 나면 통과 이렇게 될 수 없죠. 첫 번째 글을 쓰고 난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생기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것 또는 검정고시 과정에서 해외 고등학교 과정에서 본인이 학습하거나 경험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과연 글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구술 발표하는 훈련들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매우 준비 정도가 많이 걸린다. 그래서 면접을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학원에서 진행하는 4시간 수업 3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미리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이프리뷰에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주말 특강반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매주 순차적으로 하나씩 과정을 밟아 나가시는 게 좋고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에 기출되어졌었던 문제를 봤더니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5분 정도 면접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봤더니 첫 번째는 성적이 향상이 되었다고 기재가 되어져 있는데 성적이 향상이 되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융합과학대회가 과연 무슨 대회인가? 또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만들었나? 또 수학 창의력 대회는 과연 무슨 대회인가? 라플라스 변환이 무엇인지 사용되는 예를 한번 말해봐라. 그 다음에 6번째는 코딩 봉사를 했는데 무슨 봉사이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를 말해봐라. 다시 말하면 면접 기초자료에 작성되어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은 참 어려워요. 어떤 점이 어렵냐? 수시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불과 한 달 정도의 시간에 면접을 본다는 점, 모든 대학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면접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면접이 학생부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결국 대학에 직접 가서 면접 기초자료를 20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한다는 점 참으로 어렵죠. 논술과 구술이 합쳐진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이프립에서 진행하는 파이널 수업은 14일에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10월 22일, 23일 날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지고 학원에서의 수업 일자는 언제로 잡혀져 있냐면 그 이전에 좀 면접 일자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일, 19일, 20일 이렇게 해서 수목금 18일, 19일, 20일 수목금 저녁에 6시부터 10시로 일정이 잡혀져 있고 이 일정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자, 파이널 수업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통 명지대학교 학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반이 약 3개 반 정도, 한 반의 인원이 5명 정도라고 하면 15명 정도만 인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명지대학교 면접이 첫 번째로 먼저 보는 학교다. 두 번째, 논술과 구술이 융합되어져 있는 형태다. 면접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 결국은 뭐냐면 1차 발표 나고 12시간 준비만으로는 매우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음 주 토요일 9월 24일, 그 다음에 10월 1일, 10월 8일,
10월 15일 오전에 10시부터 2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씩 해서 총 16시간의 수업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한 번씩 수업을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1차 발표 나고 나면 파이널 수업으로 넘어가서 연계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수업만으로 수업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는 수업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뭐든지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하셔야만 성취가 나오지, 나중에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허겁지겁 4시간, 3회 12시간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부족한 점들이 많다. 학원에 가서 면접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수업을 1차 발표 났고 수업을 듣다 보면 수업을 들으면서 좋아지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어지지 못한 상태로 면접장에 가는 거죠. 다소 불안한 상태로. 그러다 보면 막상 면접장에 문을 열고 들어갔었을 때 불안감을 갖고 면접을 볼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준비가 되셔야 되고, 명지대학교 면접이 잘 준비가 되어진다. 그럼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는 학교가 가천대다.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학교가 광운대다. 그 이후에 진행이 되던 숙명여대든 아니면 서울여대든 또 다른 대학이든 간에 명지대학교 면접이 긍정적으로 잘 봤다고 한다면 다른 대학의 면접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명지대학교 파이널 면접 수업과 주말 특강을 계획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주말 특강은 다음 주 9월 24일서부터 수업 진행하고 한 반의 인원은 5명 내지 6명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미리 예약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파이널 수업은 1차 발표 10월 14일 발표 이후 면접일자 10월 22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0월 18일, 19일, 20일 저녁에 6시부터 10시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미리 예약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학원까지 직접 방문해서 수업을 들으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줌을 이용해서 1:1 화상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원서 접수를 하셨다면 지금서부터 면접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